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6번째 이야기. 유비는 조인의 병부로 양양과 형주성을 빼앗았단 말이냐. 주요는 승리의 소식을 송건에게 알리는 한편 남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내었습니다. 주요는 5곳의 진을 배치한 후 장수들과 함께 진격할 방책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유현덕이 송건을 보내 도독께 경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공께서 제게 명하시어 도독의 크신 덕을 치하하고 약소 하나마 예물을 올리라고 하시었습니다. 현덕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주공께서는 지금 유강구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공명도 그곳에 함께 계시오. 그렇습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현덕께서 보낸 예물의 답례는 내가 몸소 그곳에 가서 하겠소. 송건이 돌아간 뒤에 노숙과 자리를 함께한 주요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독, 조금 전 손건의 말을 듣고 왜 그리 놀라셨습니까? 유비가 지금 유강구에 있다는 것은 남군을 취할 속셈이오. 우리가 적벽에서 승리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소. 유현덕이 남군을 가로챈다면 우리가 싸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도독께서는 어떤 계책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현덕을 만나 달래보겠소. 내 뜻대로 따라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덕이 남군을 수중에 넣기 전에 그의 목을 벨 것이오. 주요는 노숙과 함께 병사 3천을 이끌고 유강구로 달려갔습니다. 유비는 송건에게 전해들은 주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유가 몸소 담례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겠소? 남군 때문입니다. 주유는 혹시라도 남군을 우리에게 빼앗길까 걱정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유가 오면 공명은 유비에게 주유가 오면 대처할 계책을 알려줍니다. 유비의 진지로 들어선 주요는 군세가 질서정연하고 그 위세가 가볍지 않음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비, 공명, 주요, 노숙 4사람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유현덕께서 군사를 이곳으로 옮기신 것은 혹시 남군을 쳐서 빼앗으려는 뜻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독께서 남군을 취하려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만약 도독께서 취하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이 유비가 취할 생각이래다. 이제 남군이 손안에 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빼앗지 못하겠습니까? 조조가 허도로 돌아갈 때 조인에게 남군 일대를 맡기고 갔습니다. 조인은 용맹이 얕은 장수가 아닙니다. 도독께서 남군을 취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남군을 빼앗지 못한다면 그때는 유공께서 차지하더라도 아무 말 않겠소.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노숙공과 제갈 군사도 있으니 증인이 돼 줄 것입니다. 노숙공, 이의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지요. 그 후 유비는 유강구에 군사를 머물게 한 채 꼼짝도 않고 공명이 이른 말에 따라 강 어귀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군성을 치고자 한다. 누가 선봉을 맡겠는가? 저 장음이 단숨에 달려가 남군을 깨뜨리겠습니다. 주유의 명에 따라 장음은 그날로 군사를 이끌고 남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인은 남군에 머물면서 조응을 이릉에 보내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굳게 성을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는 말라. 적이 성 아래에 이르렀는데도 맞아 싸우지 않으면 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우금에게 날랜 군사 500만 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주유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알았다. 우금은 정병 500을 데리고 나가 적과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우금은 정봉의 꾀에 말려 적진 깊숙이 들어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인은 우금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나왔습니다. 조인은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히 맞서 싸우며 우금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조인의 아우조순도 달려나왔습니다. 결국 주유군은 조조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적의 몇 배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을 깨뜨리지 못하다니 그러고도 동호의 장수라 하겠느냐. 내가 직접 가서 단번에 남군을 취하겠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조인은 조응에게 이릉을 지키게 하며 서로 돕는 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 감령에게 3천의 날쌘 군사를 주십시오. 먼저 이릉을 취하여 조인의 한쪽 팔을 꺾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독께서 남군을 깨도록 하십시오. 이 소식은 곧 남군성의 조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릉을 잃게 되면 남군 또한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이릉을 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반이 됩니다. 알았다. 조순과 우금에게 군사를 주어 이릉을 보정케 하라. 조수는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 감령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는 이릉성으로 가서 조홍 장군에게 적과 싸우는 척하다 도망가라고 일러라. 조순의 부하는 손살같이 이릉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조홍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 감령군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릉성을 손에 넣게 되다니. 장군, 밖에 적군이. 이놈, 감령,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진 줄 알았느냐?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감령이 이릉성 안에 갇힌 채 적의 대군에 둘러싸여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옵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 감령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군사를 나누어 이릉을 구하는 사이에 조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면 어찌하오? 감령은 강동의 큰 장수인데 어찌 모르는 척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감령을 구하러 가겠소. 주유는 그날로 능통에게 성을 맡기고 대군을 이끌어 이릉성으로 향했습니다. 도독, 이릉성 남쪽에 좁고 험한 길이 하나 있는데 남군과 가까운 샛길입니다. 부군의 산골짜기에 군사를 매복시킨 후 나무를 베어 그 길을 끊도록 하십시오. 적군이 싸움에 지면 그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주유는 여몽의 말을 옳게 여겨 군사들을 시켜 나무를 베어 길에 던져 놓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주유의 군사는 조조군이 포위하고 있는 이릉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윽고 주유의 군사는 북을 울리며 매서운 기세로 조조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감령도 성 밖으로 나와 주유와 힘을 모았습니다. 조홍과 조수는 앞뒤로 오나라군을 맞아 전세가 불리해지자 군사들을 이끌고 남군성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군성으로 후퇴하던 조홍군은 여몽이 말한 샛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어 넘어진 나무들 때문에 조홍의 군사들은 말을 버리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조홍의 군사들은 여몽의 매복계에 걸려들어 전멸하다시피 했으며 조홍과 조순, 우금 등은 겨우 남군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 맞서지 말고 굳게 지키기만 하라는 승상의 분부를 따랐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형님께서는 승상께서 주고 가신 편지를 펴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이 위급함을 넘길 좋은 계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조인은 조조의 서신을 읽고 나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주유는 감령을 구해낸 후 남군성 주위에 진을 치고 막루에 올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인의 군사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다. 당장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남군성으로 쳐들어가되 정군이 이기거든 그대로 적을 쫓아치고 징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군사를 물리지 마라. 앞전, 군사군. 전군은 앞장선 군대를 말합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고 조홍과 한당이 겨루게 됩니다. 한당이 조홍에게 쩔쩔매자 주태가 가세를 하고 조홍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조인의 명에 의해 남군성의 막루에 숨어있던 진교는 주유가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오자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루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숨기고 있던 조조군이 일시에 주유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유가 화살에 맞았다. 주유를 붙잡아라. 우금이 주유를 사로잡으려 할 때 마침 서성과 정봉이 달려나와 간신히 주유를 구했습니다. 후퇴하라. 징을 울려라. 조인의 군사들이 일제히 말을 달려 주유를 뒤쫓으니 산속으로 달아났던 조인과 조홍의 군사들까지 이에 합류하였습니다. 주유의 군사들은 정보와 능통을 앞세워 싸웠으나 크게 패한 채 진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살에 맞은 주유는 말에 실려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화살 쪽에는 독이 묻어있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하시거나 크게 충격을 받으면 상처가 다시 터져 덧날 것이니 유념하십시오. 전군에 적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기만 하라고 명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우금과 조인의 사흘이 멀다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주유군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몸은 아파도 정신은 말짱한 주유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면 앞으로 어찌하실 작정이시오?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가 도독에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 다시 싸울까 하옵니다. 나라의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대장부가 싸움터에 나왔으면 죽어서 그 시체를 말가죽에 싸서 돌아갈 뿐이요. 어찌 나 하나를 위해 큰일을 미룰 수 있단 말이오. 도독, 이러시면 상처가 녹봉. 녹봉이란 나라에서 겨수라치에게 주는 곡식, 옷감, 돈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주요는 상처 입은 몸을 추슬러 말 위에 올라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여봐라. 주유 저놈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어 화를 돋우거라. 반장은 급히 나가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목을 잘라오너라. 우에 결국 주요는 전장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도독, 정신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꾸민 개교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소. 조인에게 병이 위중한 것처럼 보이려 꾸민 것이오. 장군은 조기를 걸고 군사 며칠 내가 죽었다며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시오. 그러면 조인은 우리를 치러 이곳으로 올 것이오. 그때 사방에 매복하고 있다가 애워싸고 들이쳐서 단번에 조인을 사로잡으면 되오. 조상할 기기. 조기란 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검은 선으로 일정한 표시를 한 깃발입니다. 한편 남구성에서는 조인, 조흥, 진교 등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에게 심한 구박을 받아 한을 품고 있던 중 이 틈을 타 장군께 투항하고 특별히 급보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밤 주유의 진영을 급습하겠소. 그날 밤 초경이 되자 조인은 진교에게만 약간의 군사를 주어 성을 지키게 하고는 대부분의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인이 주요의 진영에 이르자 깃발과 창만 부수에 세워져 있을 뿐 군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계략이다. 물러나라. 조인은 주요의 계략에 속아 겨우 목숨만을 유지해 남군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양양의 길목으로 달아났습니다. 남구성에 도착한 주요. 적이 꽂힌 깃발은 무엇이고 저자는 누구냐? 도독께서는 이 몸을 나무라지 마시오. 공명 군서의 명을 받들어 상산의 조자룡이 성을 빼앗았소이다. 제갈량이 남군을 취한 뒤 조인의 병부를 사용하여 조인의 명령이라며 형주를 지키던 군마를 불러낸 틈을 타 장비를 보내 형주성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제갈량, 이놈이. 병사병, 부호부. 병부란 출병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왕과 병권을 맡은 지방관이 나누어 가지던 신표입니다. 양양을 지키던 하우돈에게 제갈량이 사람을 시켜 조인의 병부를 보여주며 남군을 구원해 달라고 한 후 관우를 보내 양양을 차지했다 합니다. 뭐라고? 유비는 조인의 병부로 힘 하나 안 들이고 양양과 형주성을 빼앗았단 말이냐? 주요가 흥분하자 아물었던 상처가 터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요는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쉰일곱 번째 이야기. 저를 도와서 천하를 도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로 이어집니다.